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지난주 굉장히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었죠. 뭐 CPI라든지 PPI, PCE 뭐 등등 많은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뭐 시장에는 한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1%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막 열어놓다가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0.7%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로 기울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시장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장이 그래도 큰 폭의 반등을 이뤄준 모습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이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서 안정을 찾는 분위기로 가준다면 이러한 시장의 추가 강세도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의 부정적인 면만 지속 부각되던 시장에서 서서히 호재에도 반응하기 시작하는 시장 분위기로의 변화, 그리고 시장 추가 강세도 가능할 듯하며 단기 추세 끝까진 지속 보유 대응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 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시장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막 짜증나고 답답하고 재미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시장 자체가 시장 참여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시장의 흐름이었는데, 그런 부분 뭐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이 뭐 지금 시장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일련의 뭐 긴축 환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런 부분이 차라리 옆으로 기간 조정 성격으로 가게 된다면 오히려 시간은 걸리지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회복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히려 밑으로 빠지더라도 이 상태에서 주가가 레벨 다운이 되면 더 빠른 V자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말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을 떠난다라든지 시장에 힘들다고 손을 놔버리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 시점에서 굉장히 소외를 받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때도 버텼는데 올라갈 때는 왜 못 버티냐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시장을 바라보시면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양 시장 다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주었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환율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시장을 많이 짓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보다 상당히 좀 뒤처진 상태에서 지난주도 장 초반에는 코스피가 상당히 많이 밀렸었죠. 그러다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강하게 뒷심을 발휘하면서 일단 지수를 끌어올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또 3%대, 하이닉스가 2%대 등 추가 반등을 해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21선을 안착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까지 나타난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 보면 환율이 여전히 1317원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번 주에 유럽의 ECB와 일본의 BOJ가 열리게 되는데, 이 구간에서 아마 환율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저는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코스피의 외국인이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관점 속에 이들 또한 단기 이 높은 환율 속에서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요. 주가의 레벨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 하여금 시세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마 놓치지 않고 시장에 진입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의 추세에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커 보인다 생각이 드네요. 장 초반 국내 증시 약간 흔들림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양시장 다 미국 증시의 강한 상승 속에 갭상승 출발을 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차익 매물이 좀 나왔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회원님들에게 22에 대한 부분, 그리고 주말 사이 바이든이 빈손으로 귀국을 하였지만 비트코인의 상승과 나스닥 선물의 상승, 그리고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이 시장의 이 긍정적 기류의 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는 말씀도 오늘 장중에
회원들께 전달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낙폭 축소하고 올라간 점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지수가 살짝 코스닥이 못 올라갔던 거는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2차전지의 흐름들이 생각보다 견조하게 못 올라가던 부분과 2차전지의 시총상인 에코프로비엠의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정도였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양호한 흐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황 보도록 하죠. 7월 CPI 지표 발표와 PPI 그리고 5년 예상 인플레이션 등 일련의 지표들이 발표가 되면서 시장엔 그나마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 시그널이 긍정의 에너지로 변화되는 기류가 강하게 펼쳐지는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크로적 지표나 환경은 변한 것은 1도 없죠. 단기적으로 빠져있는 증시에 그동안 부정적인 시황이 시장에 보다 더 강하게 작용을 하였다면 지금은 그나마도 호재에도 조금씩 반응을 해주면서 외국인의 3거래일 연속되는 수급 흐름 속에 안정적인 흐름을 찾아가는 듯 싶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현재도 여전히 높은 위치에 머물고 있는 환율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있을 BOJ 22 등의 금리 정책이 발표가 되면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일부 완화가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 환차익을 노리는 외국인들에게는 최근 급격하게 내려와서 밸류 측면에 메리트가 있는 삼전이나 SK하이닉스 등은 환차익과 동시에 시세 차익까지 노린다면 아주 매력적이게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22 이후까지 염두에 둔 매수세이며 좀 더 나아가 FOMC까지 단기적으로 크게 밀어버릴 만한 이벤트는 적어 보인다는 점에서 단기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시장을 대응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지수적으로는 어디서 박스권 상단을 만들지는 쉽게 예단이 되지 않으나 지금은 그냥 지속 홀딩 전략에 바닥권에서 순환매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서서히 편입하면서 대응하면 될 정도의 장세로 보여지며 최근 순환매가 지속 돌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덜 나온 섹터의 종목군들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강하게 반등이 돌면서 아직 소부장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덜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많이 꺾이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소부장 종목군들 순환매에 빠져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노려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방강세 속 반도체 소부장 종목별 순환매 노려보자. 원익 QNC 말씀드렸었고요.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GST나 그 외에 하나하나 보죠.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굉장히 크게 오늘도 연속해서 반등이 좀 나와줬고 사실 SK하이닉스를 오늘 시가 갭매매를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현대차를 좀 공략을 하면서 약간 본전에 매도를 하고 나와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들어 올라오는 모습 속에서 금요일날도 아일랜드 갭 박스권 돌파형 갭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늘도 강하게 거의 5% 가까운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3거래일 동안 SK하이닉스가 무려 마이너스권에서 본다면은 12~13% 정도 강하게 반등이 좀 나와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추세 상단에 있기 때문에 내일 돌파가 되는지 못 되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도 이때 이 구간에서 깨지고 내려오면서 다시금 시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주들은 상당히 이 추세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받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졌던 이 추세 상단은 일단 돌파하는 흐름인데 이 윗구간에서 만들어진 이 추세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주는지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범주 안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소부장 종목군들 보면 원익 QNC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일단은 반등이 나왔고 박스권 매매 형태로 가야 맞을 거고요. GST라는 종목도 최근 강하게 올라왔다가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 그냥 실적주 관점에서 소부장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진 세미캠
또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 노스폴트 관련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장기 평선까지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매도하고 내려오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IT 반도체는 이 정도 보고요. 자, 현대차 섹터를 좀 볼게요. 일단 현대차도 오늘 이 갭 하단 구간에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올라와서 그냥 저희는 매수가 청산을 해버렸던 종목입니다. 생각보다 좀 약했던 흐름이라 조금 아쉬움이 좀 있고요. 일단 이 박스권을 현대차가 돌파해주는 모습이 저는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대형주 관점에서 이 박스권 흐름을 돌파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시세를 뻗어나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환율적인 우호적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돌파가 내일 나오는지 좀 관찰을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런 대형주들은 프로그램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와야 많이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지 체크하면서 돌파가 나온다면 돌파로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가 가게 되면 현대 위아갑 따라갈 거고 최근에는 모비스도 나쁜 흐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현대차 돌파가 나오는지 21일날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포기하지 않고 일단은 봐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제약바이오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2차전지 먼저 에코프로 먼저 좀 보면은 에코프로가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음봉매집형 캔들이 나왔는데 일단 이 구간은 이탈을 안 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좀 무겁고 주가의 위치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은 위치인데 오히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장기 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장기 평선을 돌파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는지 내일은 한번 체크를 하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에코프로가 수급적으로 더 좋은 모습이고요. 2차 전지는 지금은 당장 워낙에 낙폭과대 종목이 많다 보니까 당장 볼만한 종목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심텍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좀 했었는데 그냥 눌림에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갔다가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이 자리에서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좀 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 볼게요. 오늘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과거에 박셀바이오를 워낙 제가 많이 언급을 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제 회원님들도 많이 사서 들고 계시는 종목이기도 한데 일단 오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스윙 물량은 하나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올해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이 과거가 지금 나오지가 않아서 이때 잡아놨던 종목하고 아침에 잡아서 상한가에 들어왔던 거 하고 다른 계좌까지 하면 상당히 이 종목은 매매를 많이 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 구간에서 강하게 좀 매수를 좀 해서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 매도한 거 추가로 더 사서 일부 매도하고 또 상한가까지 물량을 좀 가지고 일단 넘어가고 있고요. 박셀바이오는 이 종목의 특성이 있죠. 항상 가남에는 강하게 작용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하는 지지와 저항 구간이 명확한 종목이었습니다. 과거 이 구간이 매집이라면 이 자리가 돌파됐을 때 시세가 나오는 건 당연한데 오늘 좋은 이슈와 함께 시세가 분출되었고 또 이 구간은 물량 공백 존이라고 하죠. 물량 공백 존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이 55,000원 위에서 한 차례 공방을 하고 좀 밀렸다가 오히려 며칠 후에 65,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시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라는 관점에서 강하게 돌파하는 구간은 항상 매수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하셔도 저는 무방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이 구간에서 거래가 수천억씩 터져 있던 이 윗꼬리 자리를 지금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 매물대가 5개, 6개가 있는 자리를 지금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갭이 높게 뜨지 않는다면 마이너스권에서 충분히 공략해서 위에 매도를 해도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셀바이오 내일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밖에 일동제약 20일날 시오노기 치료제의 제약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면서 정말로 괴물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내일 일동홀딩스가 거래 정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내일까지 아마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뭐 매매를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일동홀딩스만 일동홀딩스만 좀 매매를 해서 시간 외에 전량 매도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던 것 같네요. 이런 구간에서 들어와서 이때도 물량이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물량에다가 이때 좀 추가로 좀 더 사놓고 개파락 떨어져서 그냥 좀 버티고 있다가 이날은 매도를 안 했고요. 오늘 좀 추가 샀고 뭐 종가 직전에 종가 베팅 개념으로 추가를 좀 했던 물량을 시간의 마지막 턴에 다 정리를 하고 매도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다 완료를 했고요.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인데 통상 거래 정지 이후에 한 차례 시세는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거래 정지 이유가 바로 7월 20일이다 보니까 재료를 까봐야 되는 리스크가 굉장히 저는 또 크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료를 까보고는 쉽지 않아서 그 전에 매도를 다 하고 마무리를 좀 쳤고요. 자, 진단 키트 관련해서는 지금 수젠텍이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은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휴마시스가 거래 대금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추세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지금 구간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개파락을 맞았던, 즉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는 이 자리에서 일단 종가를 맞춰 놓은 상태인데요. 이 구간을 내일 돌파를 하면서 단기로 마지막 슈팅을 보여줄지 아니면 여기까지가 시세의 마지막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윗구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부터는 대응을 할 것 같고요. 아마 내일부터는 매매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매매를 좀 안 하고 하더라도 좀 비중을 줄여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지막까지는 좀 매매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마 매매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내려올 수도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에 이 우영우 관련해서 컨텐츠 섹터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갤럭시아 머니트리 우영우 관련해서 오늘까지 시세가 좀 나와주었고 에이스토리도 최근에 올라가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보면 위지워크 스튜디오라든지 그 다음에 덱스터라든지 이 메타버스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도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21일 날 개봉된 이 외계인이라는 영화에서 VFX와 투자 그 영화에 투자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영화가 흥행을 한다면 과도하게 많이 밀려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이러한 단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시그널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는 그 기대감에 의해서 일단 상승을 할 텐데 그 이후에 개봉 이후에 성과가 좋다면 이러한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단기 시세를 내줄 수도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덱스터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덱스터까지 좀 보는 전략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방패장 관련된 정부의 R&D
전략 지원 정책이 발표가 되는데, 방패전 관련해서 우진, 그리고 오르비텍, BHI라는 종목이 존재를 하죠. 근데 우진이 지금 현 위치에서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이큐어 8월달에 치매 관련된 도내 패치를 셀트리온이 판매하는 국내 승인이, 그러니까 국내 론칭이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밀려서 아래 구간에 내려온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그나마 양호하게 시장이 좀 변해준다라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종목분들 다 매도해 버리지 마시고요. 네,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추세에 끝까지 조금 기다려 보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카페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